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웹 RTC라는 것에 대해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웹 RTC라는 건 웹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인데요. 웹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예요. 이 웹 RTC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클라이언트, 즉 피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 클라이언트 간에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게 해준다가 핵심이에요. 이 실시간 통신에는 영상 스트리밍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파일 공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다음에 형태의 실시간 통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웹 RTC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웹 RTC 수립 절차에는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글자를 조금 더 잘 써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지우고. 자, 이 웹 RTC의 수립 절차 첫 번째는 이 피어 커넥션을 생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피어 커넥션을 생성해주고, 이 피어 커넥션이 생성된 다음에는 IC 캔디데이트를 수집해줍니다. 이 IC라는 건 쉽게 말해서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IC의 뜻은 인터랙티브 커넥티비티, 인터랙티브하게 커넥티비티 연결을, 커넥티비티 에스타블리시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IC 캔디데이트를 수집한다는 건 결국에 이제 스턴 서버와 턴 서버의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일단 이게 언제 수집되는지부터 타이밍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RTC 피어 커넥션에 인스턴스가 생성된 이후에 IC 수집을 시작하거든요. 전 인스턴스 생성 후에 인스턴스가 생성된 다음에 IC 캔디데이트 수집했는데요. IC 캔디데이트 수집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수집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클라이언트가 이제 스턴 서버가 있어요. 스턴 서버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해서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기 그 외부에 공개된 공개 IP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개 IP를 스턴 서버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내 공개 IP가 뭐야? 질문. 그렇죠? 질의를 하면 스턴 서버는 네 IP는 255 다음에 255 다음에 뭐 174.xx야 이런 식으로 뭐 질문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하 내 IP가 이거구나 해서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연결을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공유 IP 주소를 이제 알려줬기 때문에 스턴 서버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IC 캔디데이트를 수집하는 거예요. 스턴 서버한테. 그런데 스턴 서버에게 이걸 질의를 할 때 스턴 서버가 답변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네 공유 IP는 이건데 네가 이제 인터넷에 연결할 때는 그 라우터가 있어요. 이제 라우터 뒤에 NAT라는 게 있거든요. 라우터 뒤에 있는 NAT에 내가 물어를 받는데 너가 다른 피어 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허용하지 않아 지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스턴 서버가 이걸 알려줬으니까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대안을 찾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이제 턴 서버가 나와요. TURN. 이게 스턴 서버에서 이게 잘 패스가 되면 바로 이렇게 피어 커넥션이 되는데, 스턴 서버에 만약에 이제 이거 첫 번째 케이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스턴 서버에 잘 패스돼서 서로 피어 간 통신이 있었을 경우 클라이언트에, 그렇죠? 얘는 통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스턴 서버에서 패스가 잘 안 됐어요. 이렇게 통과가 잘 안 돼갖고 오케이. 피어 간 통신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턴 서버를 통해서 영상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렇죠? 그럼 이 턴 서버가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영상을 다시 날라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턴 서버한테
공유해서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는 과정, 실시간 통신하는 과정.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것, 턴 서버를 쓸 거냐, 턴 서버를 쓸 거냐. 이제 이 판단하는 이제 과정을 IC 캔디데이트 수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C 캔디데이트 수집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한번 지고 갈게요. 3번 과정이 있어요. 바로 SDP 익스체인지 과정입니다. SDP란 건 세션 디스크립션 프로토콜이에요. 이 세션 디스크립션 프로토콜인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콜러라고 할게요. 표현할게요. 이제 첫 번째 클라이언트, 얘도 클라이언트예요. 뭐 요청하는 전화를 거는 클라이언트 1, 피어 1 혹은 이제는 콜리, 얘는 클라이언트 2예요. 그렇죠? 콜러와 콜리가 있는데 제가 먼저 이 콜러, 즉 요청을 하는 애예요. 얘가 SDP 오퍼를 만듭니다. 먼저 create SDP 오퍼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로컬 디스크립션에 지가 만든 이 오퍼를 등록해요. set local description 함수가 있어요. 따로 이제 브라우저에 제공하는, 뭐 리액트를 쓰시건 뷰를 쓰시건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쓰시건 이 함수들은 브라우저 자체에 있는 거라서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set local description으로 자기가 만든 이 오퍼를 등록해줘요. 이렇게 안에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하냐? 오퍼를 보내줍니다. send 오퍼. 오퍼를 보내면 이 콜리가 이 오퍼를 받겠죠? 그죠? 이 오퍼를 받는데 이 오퍼를 받으면 뭘 하냐? 제일 먼저 자기의 리모트 디스크립션에 등록합니다. set 리모트 디스크립션에 본인이 받은 오퍼를 등록해요. set 리모트 디스크립션이에요. 이거 본인이 받은 오퍼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요. 자, set 리모트 디스크립션에 본인이 받은 오퍼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answer, 대답을 해줘야죠. answer를 만들어줍니다. create answer 함수로 answer를 만들고요. 본인이 만든 answer를 또 본인의 local description에 등록해줘요. set local description에 본인의 answer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answer, answer를 등록해줘요. 자, 여기도 그냥 이렇게 set local description에 본인이 만든 오퍼 등록했다라고 적어주는 게 좋겠죠. 오퍼. 자, 본인이 만든 answer를 이렇게 local description에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answer를 보내줍니다. 여기서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send answer예요. 이거 answer send answer, answer를 보내주면 이제 콜러는 이제 answer를 받겠죠. 그쵸? answer를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하냐? 자기 리모트 디스크립션에 등록을 해줍니다. 리모트 디스크립션. 네. answer를 이렇게 등록을 해줘요.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느냐? SDP 교환 과정이 끝난 거예요. 이 SDP 교환을 하실 때는 뭘로 하시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웹 RTC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데 뭐 본인이 HTTP로 하고 싶어 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근데 보통은 이제 웹소켓으로 많이 합니다. 저도 웹소켓으로 구현을 하는 편이고요. 웹소켓으로 구현하세요. 뭐 SIP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신호 교환에는 이제 개발자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구현하셔서 신호를 잘 교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과정은 뭐가 있느냐? 자, 4번이에요. 4번 지우고 갈게요. 4번은 이제 IC 익스체인지 과정이에요. 아까 이번에 IC 캔디데이트 수집했잖아요. 인터커넥티비티 에스타블리시먼트, 인터랙티브 커넥티비티 에스타블리시먼트. 길어지니까 헷갈리네요. 자, 요거를 이제 익스체인지 교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IC 캔디데이트 수집이 완료되면 이제 시그널 서버가 있어요. 아까 그 SDP 교환한 게 개발자가 보통 만드는 시그널 서버거든요. 시그널 서버를 통해서 뭐 전달이 되고 뭐 어떻게든 이 IC 캔디데이트를 본인이 만든 서버를 통해 전달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콜러와 콜리 둘 다 이제 콜러와 콜리 둘 다 앤서를 오퍼와 앤서를 주고받은 이 두 분, 뭐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명이 커넥팅하면 둘 다 on IC 캔디데이트랑 add IC 캔디데이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브라우저 내에. 요거를 잘 콜하셔서 이 두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실행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둘 다 이걸 실행합니다. 자, 그럼 5번. 5번은 뭐냐? 이제는 뭐 개발자의 손을 떠난 건데 여기부터는 이제 IC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이제 커넥션을 생성합니다. 다 정상적으로 잘 구현하셨으면 이제 Establishment Connection 단계예요. 그런데 이 커넥션 생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 최적의 패스를 찾아요. 수집되는 IC 중에 최적의 패스, 수집된 어디에서 최적의 패스를 찾는다. 수집된 IC 중에서. 여기까지가 하면 이제 IC 커넥션이 이제 웹 RTC 커넥션이 수립이 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수립이 된 다음에는 이제 IC 커넥션 상태가 변해요. IC 커넥션 상태 변경까지 하면 됩니다. 5번까지 하면 수립은 완료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다 했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변하느냐? 그 IC 캔디데이트 IC 커넥션 스테이트 체인지 이벤트 맞다 이거. 네. IC 커넥션 스테이트 체인지 이벤트가 있어요. 체인지 이벤트. 요 함수에서 콘솔 한번 찍어보시면 본인이 상태가 알아서 변경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그래서 알아서 브라우저가 잘 실행해줘요, 이것도. 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이 IC 익스체인지 과정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IC 익스체인지는 IC가 수집이 될 때마다 하나하나씩 이제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교환해 주는데 이걸 트리클 IC라고 해요. 왜 트리클 IC라는 건 IC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이제 한 번에 쭉 다 모아서 기다렸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 들어올 때마다 바로 보내주고 받고 신호를 이런 식으로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되면 IC를 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커넥션 수립이 가능해요. 빠른 커넥션 수립을 위해서 이렇게 트리클 IC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점은 이거 구현하시다 보면 아실 텐데 이 IC 익스체인지 과정에서 분명히 나는 이제 오퍼를 했어요. IC 익스체인지 STP구나. 죄송합니다. 오퍼를 한 게 아니라 IC 익스체인지 과정에서 분명히 나는 IC를 보냈어 상대한테. 근데 나는 상대의 IC를 안 받았어. 근데 여전히 커넥션이 갑자기 수립이 돼버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퍼 얘기를 하는 게 맞았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이 IC를 제가 상대한테 보냈잖아요. 그쵸? IC를 상대한테 보내면 요거 자체가 이제 IC 그 공식 홈페이지 공식 문서를 보시면 공식 그 문서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기능에 뭐가 있느냐면 IC를 하나만 이렇게 보내도 SDP 아까 2번에 그 교환한 3번 SDP 교환할 때 SDP 내부에서 ICE 정보 자체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연결을 수립하게 되는 이제 일방향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연결이 수립되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이제 공식 문서를 보시면 권장하는 것은 양쪽 다 IC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교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쪽만 IC 정보를 다른 쪽에 줘서 연결이 수집됐다고 안심하시면 조금 좀 찝찝하니까 그냥 양쪽 다 IC 교환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구현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꼭 알아두고 가셔야 할 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RTC 피어 커넥션 생성 이후 RTC 피어 커넥션 요거 그냥 뭐 나중에 뭐 객체로 선언하시고 그럴 거거든요. 구현하실 때 생성 이후 IC가 수집돼요. 수집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제 모아서 생성 이후 IC 수집. 두 번째, IC 캔디데이트 교환 과정 있죠. IC 캔디데이트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원칙적으로는 이 교환은 익스체인지 과정이라고 하는데 SDP 익스체인지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SDP 익스체인지는 개발자가 정한 HTTP건 웹소켓이건 이제 그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교환을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SDP 익스체인지는 미디어 교환 방식을 설정해줘요. 그래서 미디어 교환 방식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일어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SDP에서 결국에는 이제 미디어의 교환 방식도 설정하기 때문에 먼저 일어난다는 점. 네, 이렇게만 알아두고 잘 구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